네, 강프로입니다. 자, FST 보겠습니다. FST 오늘 2.8% 상승해서 끝났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표현상으로는 그래요. 반도체 파생 종목이라고 부릅니다. 뭐 효성중공업, 일진전기, HD 현대일렉트릭, 뭐 가온전선, 뭐 전기 전선 관련주 이쪽입니다. 뭐 변압기까지 해서 이쪽에 있는 종목을 반도체 파생 종목이라고 부르는데 그렇게 부르는 이유는 한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AI 반도체 시대가 왔고 전기 사용량이 늘어났고 그러면서 전기 부족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북한도 아닌 미국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전기 공사를 하게 됐고요. 거기서 그 용량이 높은 변압기 그리고 미국에서는 변압기를 따로 만들지 않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그 수출하는 수요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건 전기 공사를 다시 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요? 당연하죠. 그렇죠? AI 반도체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반도체 시세에 연동돼서 반도체 종목군의 시세가 끝나잖아요. 그러면 이쪽 그 전기 관련된 종목군들도 끝입니다. 근데 반도체 관련된 그 시세는요. 아직까지 끝날 수가 없습니다. 이 왜 그러냐면 실적에 때문에 그래요. 실적이 뭐 앞으로 나빠집니다. 그게 아니라 아직까지 덜 좋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엔비디아도 그렇고 뭐 다른 종목군들 있죠. 뭐 퀄컴이나 뭐 TSMC 그것도 뭐 미국 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뭐 관련돼 있는 다른 종목군들 거기는 다 실적이 정말 뛰어납니다. 근데 그건 전방에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한국 시장처럼 메모리 반도체 단으로 넘어오면 아직까지 실적에 대한 증가폭이 사상 최고 실적을 돌파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는 그쵸 미증시에 대한 움직임도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하고 반도체 관련주들을 조금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FST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반도체 종목군에 있긴 하지만 HBM 관련주는 아닙니다. 자, 근데 이번에 고가를 돌파하는 첫 번째 구간에 들어왔어요. 이렇게 내용만 보자면 뭐가 보입니까? 그쵸? 고가 한번 만들고 그리고 또 한번 만들고 떨어지고 나서 여기서 떨어지면 뭐가 만들어져요? 헤드앤숄더 패턴이 만들어지죠. 그쵸? 자,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헤드앤숄더 패턴이 나온다는 건 전형적인 고가 신호이기는 합니다. 근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주식 시장에서 시세가 나오는 원리는요. 가격이 먼저 뜨면서 앞으로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을 선반영시키면서 주가가 폭등하는 상황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래요. 실적이 좋은 게 주가 측면에서는 호재가 아닌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올라가는 게 제가 이야기한 내용을 조금 요점을 딱 짚어서 말씀드리면 기대감으로 올라간다는 거죠. 실적이 좋아지기 전에, 즉 앞으로 좋아질 거니까 주가는 그때 기대감을 가지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실적이 실제 좋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숫자를 찍어야 돼요. 숫자를. 여기서는 냉정해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구간에서 냉정해지지 못하고 실적 좋네. 앞으로도 실적 대비해서 주가 저평가됐네. 이런 것만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거에서는 수익이 발생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꾸준하게 강세를 보이는 과정에서 매매를 이어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가격적인 전략을 세우자. 그게 핵심이에요. FST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지금 역헤드앤숄더 패턴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역헤드앤숄더 패턴을 만들어가고는 있지만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내용 중에 한 가지는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 그리고 중급 반도체 종목군들 중에서 대장급이라고 볼 수 있는 한미반도체에 대한 실적 증가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 물론 FST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반도체하고 엮어서 볼 수는 없겠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종합 반도체 회사죠. 그렇죠? 비메모리 단 그리고 파운드리까지 다 같이 종합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밑에 삼성전자 7% 그렇죠? 이런 식으로 삼성전자에서 지분 인수를 했어요. 비슷한 기업이 있죠. 레인보우 로보틱 그렇죠? 왜 이걸 할까요? EUV 펠리클 공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세화 공정으로 가면 갈수록 수율을 높여야 되는 그런 새로운 기술이 필요하고 그 수율을 높이는 새로운 기술 중에 하나가 FST에서 보유하고 있는 EUV 펠리클입니다. 자, 그리고 비메모리 파운드리 공장을 미국에다가 지금 짓고 있죠. 그렇죠? 보조금을 받아가면서 짓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이야기하기를 같이 나가겠다. 그렇죠? 관계회사들, 벤더들 같이 나가겠다. 근데 삼성전자에서 FST의 지분을 7%나 가지고 있네요. 왜 가지고 있을까요? 그렇죠? 인수에 대한 이슈도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매도하면 안 되는 종목입니다. 물론 고가를 돌파하는 과정에서 매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 구간에서 우리가 변동성이 터지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잘못 팔면 다시 잡기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변동성이 크고 그리고 지금 조금만 더 올라가면 사상 최고가 구간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단순하게 뭐 이제 매물이 나온다 이렇게 매도하거나 그럴 수 있는 종목이 아닙니다. 그리고 실적 기반에서도 제가 이야기를 드렸죠. FST의 실적은 지금 보잖아요. 적자예요. 좋지 않습니다. 근데 이 적자 기업을 삼성전자가 샀네. 그러면 우리가 실적을 보는 뭐 주식하는데 실적 보고 뭐 저평가 종목을 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3프로TV나 그런 데서 그게 아니라는 거죠.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망하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이 어떤 건지 공부를 하시고 그런 종목군들을 기준해서 우리가 기술력 위주로 봐야 되는데 이 기술력에 대한 건 주관적인 의견이 포함되어 있을 수밖에 없으니 누구나 공통적인 사항을 볼 수 있는 가격대를 보고 매매를 하자. 가격대, 그쵸? 그게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가격대를 가지고 매매를 했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매매를 이어갈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반도체 파생된 종목들 대한전선입니다. 어떻습니까? 신고가 구간, 즉 선반영하는 첫 번째 구간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를 한 결과 그쵸 2주가 되기 전에 25% 정도의 수익 구간에서 제가 매도를 했고요. 올라가는 상황에서 또 매수했는데 7.19% 오늘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을 제가 모든 분들이 다 참여할 수 있게 여기 소통방에서 제가 다 공유를 합니다. 자, 정확하게 있죠? 대한전선 그쵸? 밑에 일진전기도 있죠? 일진전기도 보겠습니다. 일진전기. 자, 내용 보시면 반도체 파생된 종목군들 중에서 아직까지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꾸준하게 추적 관찰해서 매매를 하고 있는 거고 하지만 싸게 잡지 않는다. 올라가는 구간에서 따라붙고 그리고 매도하고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한 반복입니다. 근데 이런 종목군들 그쵸 2% 1% 13% 이렇게 수익을 내지만 관련돼 있는 다른 종목들 보잖아요. 뭐 재룡산업 그쵸 이런 종목군들 보면 단기간에 35%씩 이런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런 모든 상황군들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가격을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나온다는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제가 여기 시장가 매수 8시 52분 장 시작 전에 소통방에서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로 다 공유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종목군들을 공략해야 되는지 제가 다 말씀을 드렸어요. 신고가. 왜? 선반영하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종목군을 매매해야 되는지는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 시작 전에 종목을 공유해 드릴 수 있는 이유가 신고가 구간, 즉 선반영 구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구간에 맞춰서 우리가 매매를 할 때 뭘 봐야 돼요? 가격을 봐야 되는 게 맞죠. 왜? 주가는 선반영하니까 기본적으로 보면 선반영하는 주식을 사야 되는데 FST는 어떻습니까? 선반영의 초입 구간에 있다. 근데 이게 어디까지 와요? 실적이 개선될 때까지. 그렇죠. 근데 실적이 개선되기 전에 주가가 너무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 누가 봐도 매물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와 있다면 그리고 삼성전자의 추세도 훼손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겠죠. 그런 상황이 되면 당연히 매도를 해야죠.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삼성전자는 딱히 오른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한 가격 부담이 없기 때문에 FST도 추가적인 모멘텀, 즉 상승에 대한 근거, 호재거리를 가져갈 수 있고 이런 부분을 가격이 먼저 반영하기 때문에 지금 신고가 구간에 있다는 거고요. 그런 내용, 그렇죠? 그런 가격적인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로 내용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고요. 자, 금요일날 말씀드렸었던 여기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그런 종목군들도요. 내용 보시면 그렇습니다. 폴라리스 오피스. 자, 내용 보시면 제가 3일째 매수를 했는데 이거 분봉으로 돌려보면요. 오늘 제가 시가에 공략하고 매수를 또 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올라가는 구간에 또 매수했죠. 근데 오늘 종가에 추가적으로 상승세가 나왔다. 이 구간에서 우리가 꾸준하게 매매를 이어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쵸 그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FST 같은 이런 기업들은 앞으로 상승할 수 있는 재료, 이유, 근거, 뭐 모멘텀, 호재거리 이런 부분을 왜 가지고 있다고요? 아직 실적이 좋아지지 않았으니까. 실적이 좋아지면 뭐가 나와야 돼요? 당연히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채워야 주가가 올라갑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기대감만 가지고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삼성전자가 뒤에서 밀어주니까. 그러면 타점을 잡아야 되는 게 맞지만 아까 전에 제가 소통방에서 FST에 대한 타점을 함께 종합적으로 잡아드린다고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잡는 원리가 있겠죠. 그 원리에 대한 부분은 여기 FST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2주 동안 내가 어떤 구간에 잡아야 되는지 그 가격에 대한 부분, 그쵸? 2주 안에 수익 전환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2주 안에 수익 전환을 못 시키잖아요. 그러면 내가 매매 실패한 겁니다. 물론 오차는 존재하지만 이 구간에 최소한 내가 치명적인 손실을 입지 않을 수 있는 가격대를 잡는 것. 매매하는 과정에서 손절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전혀 안 하면서 매매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제가 뭐 가격 반영이 중요합니다. 근데 가격을 봐야 돼요. 그런다고 하더라도 손절을 전혀 안 하고 매매를 할 수는 없는데, 우리가 진짜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건 2주 안에는 우리가 전환을 시켜야 되고 최소한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리스크만 져야 되는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단기 보유 전략에 대해서 제가 내용 준비를 해왔고요. 무엇보다 FST의 추세가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 실적을 기반해서 한국 시장의 반도체 종목군들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싸기 때문에 추가적인 시세가 가능한, 제가 찰떡같이 알아듣고 FST의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FST는 그쵸, 신고가 종목이다. 왜? 앞으로 좋아질 만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어떤 내용인지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좋아지는 내용보다 가격을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가격을 파악하고 어떻게 판단해서 어떻게 매매를 해 나가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다 이해를 시켜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럼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